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리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남자라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 2번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혼자 살면 외롭다, 누군가 의지에 살아야 한다고 결혼을 바라시던 부모님마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오죽했으면 부모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싶게 저는 남자한테 너무 심하게 된 적이 많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10,000원, 20,000원만 빌려가던 찌질이었고, 2번째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여자인 친구들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집착이 심한 남자였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해 만난 3번째 남자친구는 짠돌이로 저한테 1,000원 한 장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남들은 쉽고 재밌게 하는 연애가 왜 나만 그렇게 힘들까 싶게 남자복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사주를 보러 가셨는데 제 사주에 남편이 없다고 하더래요. 혼자서도 잘 살 팔자에 괜히 어중간한 남자를 붙였다간 화만 당하기 십상이니 그냥 두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멀쩡하게 생겨 능력도 있는 딸이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혼자 사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는 지인 통해 소개팅을 주선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 역사의 길이 남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 기업에서 브랜드 전략 쪽을 맡아 일하는 1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부모님 성화에 나간 자리에서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해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 4번째 연애하게 된 것이죠. 전 남자친구들이 하도 문제가 많았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평범하고 연애다운 연애를 하긴 했어요. 늘 지긋지긋한 문제 하나로 골치 아픈 연애를 했기에 평범한 데이트, 평범한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사람과의 연애가 싫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가족이 화목해도 너무 화목한 것 같다는 게 흠이었어요. 어제 봤던 영화 말이야. 누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번 주말에 자기랑도 같이 가자더라. 그래? 누나도 영화 좋아해? 그럼 우리 남매가 한때 영화 광이었거든. 누나도 나도 바빠지면서 영화관 뜸했는데 모처럼 말 나온 김에 이번에 가보려고. 가만 보면 누나랑 되게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우리 오빠랑 영화관 간 적 한 번도 없거든. 정말? 나는 누나랑 자주 쇼핑도 가고 맛집도 가는데 하긴 내 주변에 봐도 우리 남매 같은 케이스는 뭐 드물긴 해. 사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낫지 뭐. 처음엔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좋아 보였어요. 저도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사이가 나쁘진 않지만 따로 만나 식사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뭘 저런 걸 다 누나한테 이야기하지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일 우리 누나한테도 말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더라. 우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결혼 생각하며 만날 사이인데 어버이날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니지. 그걸 누나한테 이야기했어? 뭐하러 그런 얘기까지 해? 자꾸 나윤이 네가 네 말이 맞다고 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거지. 그래도 그걸 누나한테 이야기하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오빠 말대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할 사이면 내가 오빠 누나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내 말을 잘 따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아, 됐어. 됐다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질려서 말 안 한다는 사람처럼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해. 그 이야기들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이어진 이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 남자친구는 집에 괜한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편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문제도 그래요.
아무리 결혼 적령기 남녀라지만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상대 부모까지 챙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일이니까요. 그 일로 한참 신랑 일을 했는데 그걸 또 고스란히 누나한테 가서 말한 겁니다. 누나도 부모님도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 남자친구 부모님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괜히 원치 않게 그쪽에 안 좋은 인상부터 남기는 것 같아 제 입장에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헤어지지 않았던 건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들과 달리 남자친구가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결국 자기가 경솔했다고 먼저 숙이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게 저한테만큼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않는 걸로 생각해 좋았습니다. 그러다 슬슬 진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이었어요.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었고 어렴풋이 내년 가을쯤 할까? 그럼 인사는 언제쯤 하는 거 좋겠지? 그런 식으로요. 두루뭉술한 계획이 오가기 시작할 때였지요. 그때부터 제 씀씀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윤아, 너 이거 새 옷 아니야? 못 보던 것 같은데. 이거? 별일이네. 오빠가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이거 지난주에 세정이랑 아울렛 갔다가 샀어. 어때? 예쁘지? 나윤아, 우리 곧 결혼인데 이렇게 돈 막 쓰고 다니면 안 되지. 어? 아, 이거 별로 안 비싸. 세일해서 3만 원에 산 건데. 3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당장 내년에 결혼 생각하고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금 줄일 생각부터 해야지. 너 옷도 많으면서 뭘 또 사. 작년에 입은 거 입으면 되지. 아끼자, 응? 그래야 나중에 허리띠 졸라맬 필요 없잖아. 미안해. 나도 신경 쓸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미안해할 일인가 싶긴 했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도 서로 경제 상황을 오픈한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어쨌든 남자친구가 꺼낸 말에 취지가 나쁜 건 아니니 저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3만 원짜리 블라우스도 아껴서 사지 말라던 사람이 무슨 술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요. 만나지 않은 날에 전화하면 시끄러운 술집이거나 스크린 골프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만 아껴라. 아껴야 대출금 줄어든다. 그러니 좀 황당한 거예요. 어? 아유, 화장품 이거 또 산 거 아니야? 또 올리브영 갔어? 어? 아니, 색이 예쁘길래 세일도 하고 해서 샀지. 오빠도 알잖아. 나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고 작은 행복인 거. 아유, 어떻게 너를 데리고 사나 싶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쓸 곳 없는데 돈을 쓴 거야? 좀 건설적인 행복을 찾을 순 없어? 오빠 좀 웃긴다. 뭐? 뭐가 웃겨? 오빠는 주에 두세 번을 친구 만나 술도 마시고 스크린 골프 가서 돈도 쓰면서 나는 세일하는 10,000원짜리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오빠 눈치 봐야 돼? 내가 쓰는 돈은 낭비고 사치고 오빠가 쓰는 돈은 뭐 투자야? 그러면 나 데리고 살지 마. 누가 살아달래? 나도 고작 10,000원에 오빠 눈치 보고 살기 싫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제가 꼭 꼬집어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지 싶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아차 싶었는지 말문이 막혀 뭐라고 말도 못하고요. 솔직히 그때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왜 사람 만나다 보면 거울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묻은 티는 알지 못하고 남들한테 묻은 티만 지적하는 사람들이요. 딱 그런 사람 같아서 정남이가 확 떨어져서 데이트 도중에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결혼이고 남편인가 싶어서 또 우울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끈질긴 연락을 해왔고 그저 싹싹 빌기만 했습니다. 미안해 나윤아.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내가 왜 그랬을까? 너 돈 쓰는 게 아까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너 반응이 귀여워서 그 반응 보려고 했던 건데 내가 장난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 필요 없어. 오빠는 내가 쓰는 돈이 아까웠던 거야. 내가 내 돈 벌어 쓰는 것도 그 정도인데 나중에 행여 내가 임신이라도 해서 일이라도 쉬게 되면 어떨지 안 봐도 훤해. 우리 잠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일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너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옷도 사주고, 그래. 올리브영 거기도 가자. 갖고 싶은 거 다 사. 오빠가 다 사줄게. 응? 남자친구는 집 앞에서 석고 대제라도 하라면 하겠다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자기도 실수했다는 걸 알았나 싶어 용서해 준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더러운 꼴은 봤겠지만 온몸에 똥물 튀길 거 손에만 묻히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오빠가 하는 카페에 투자를 했어요. 오빠도 회사원인데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면 잘 될 거라는 지인의 권유로 사업도 시작했거든요. 그때 모자란 돈을 제가 모은 돈에서 빌려줬고 대신 매달 매출 일부분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많든 적든 매달 수입을 나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즘 형님 카페 매출이 좀 떨어졌던데 괜찮아? 옆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겨서. 근데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 예상이지 뭐. 거기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 들어왔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매출 떨어졌겠다 싶어서. 뭐 어쩔 수 없지. 예상 못한 바도 아니니까. 그래도 고정층 단골이 있어서 나쁘진 않대. 저는 그때 그 남자친구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뒤로 상상도 못할 짓으로 알아냈다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러다 슬슬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나윤아, 너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렸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드려? 엄마가 잠깐 쓴다고 가져가신 거야. 어차피 일주일이면 다시 준다고 하신 거고. 내가 내 돈 엄마한테 돈 1,000만 원 잠깐 빌려주는 것까지 오빠한테 말해야 돼? 해야지. 결혼할 사이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말이 돼? 이건 부부간의 신뢰 문제야.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결국 돈 몇 푼의 의의가 상하고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라고. 오빠 말대로 우리가 부부라도 됐거나 하다못해 엄마한테 오래 빌려줘야 하는 돈이면 말했겠지. 잠깐만 쓰고 바로 넣어주신다고 한 거고. 우리 엄마 자식 돈 가져다가 안 줄 사람도 아니야. 내가 결혼 앞둔 거 뻔히 아는데 그러시겠어? 아니, 대체 어떻게 알고 따지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그것까진 네가 알 거 없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번 일로 나 많이 실망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대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나 싶었어요.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제 은행 어플을 봤나 싶었던 거였는데 은행 어플에는 비밀번호가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 뒤 엄마가 돈을 보내주셨는데 결혼한다고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맡긴 돈까지 다 보내주신 거예요. 사회 초년생 때 엄마가 돈 관리를 대신 해주시겠다며 생활비 일부만 빼고 다 가져가신 적이 있거든요.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 전에 준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집에서 살았으니 생활비든 뭐든 엄마 필요한데 썼겠거니 했고
대신 그 뒤로는 집에 생활비 준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줬던 돈에 결혼한다고 지원금까지 해주시면서 1억이나 되는 돈을 보내주신 겁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무슨 돈은 너가 그때 맡겼던 돈이지. 기억 안 나? 너 맨 처음 회사 다니기 시작했을 때 엄마한테 150씩 맡겼잖아.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가 쓴 거 아니었어? 쓰긴 뭘 써. 나 자식 돈 쓰는 그런 엄마 만들지 마. 너 월급 관리해준다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내가 우리 딸 못 믿고 사회초년생에 돈 허투루 쓸까봐 조바심에 관리 좀 했던 거지. 나중에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은 너도 몰랐지? 결혼이나 할까 싶었는데 결혼한다니까 네 아빠도 좋아서 좀 보태서 얹어주라고 하더라. 많이는 못 주지만 잘 살아, 응? 엄마,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고마워, 진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엄마가 절 위해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큰 돈 생겼다고 허투루 쓰는 거 아니지? 우리 집 대출금 줄여야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큰 돈? 모른 채 하는 거야? 너 좀 실망이다. 지난번부터 큰 돈 오가는 거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잖아. 이번에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에 결혼한다고 더 주신 것 같은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 거냐고. 내 계좌 비밀번호 알아? 아니, 잠깐. 카드도 나한테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순간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누나였어요. 남자친구 누나가 제 주거래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이었거든요. 설마 누나가 제 계좌를 조회해봤나 싶은 생각에 확신이 들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다 말자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질렸다는 듯이 그러는 겁니다. 나윤이 너 경제 상황은 다 내 손바닥에 있다고. 너가 얼마 모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너 씀씀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도 결정한 건데. 설마, 누나 통해서 안 거야? 이게 바로 은행원 누나를 가진 자의 특권이지. 누나가 그래도 너 틈틈이 모은 돈이나 자산이 괜찮다고 결혼하라더라. 월급이나 보너스도 괜찮고. 지금까지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매달 내가 얼마를 벌고 쓰는지를?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미쳤다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미치긴 누가 미쳐. 누나가 우리 가족 될 사람 씀씀이 좀 확인하고 싶어 그런 건데. 아무튼 어머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우리 신혼집 대출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뭐 다행이지. 대출은 우리 회사나 나윤이 네 회사 쪽에 얼마씩 나오는지 좀 보고. 결혼 안 해. 없던 걸로 해. 화가 나서 욕짓거리가 쏟아지려는 걸 간신히 그 두 마디로 막은 것이었어요. 너무 소름 끼치고 황당해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친구는 황급히 제 손목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화났어? 말 안 하고 한 건 미안해. 근데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나쁜 의도건 뭐건 상관없어. 지금까지 만나는 동안 나 모르게 뒤에서 내 계좌나 훔쳐보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모이고 나갔는지 확인하면서 결혼할 여잔지 아닌지 재고 있었다는 거 너무 소름 끼쳐. 그리고 오빠 누나 너무 직업의식 없는 거 아니야? 고객 정보 그렇게 함부로 조회해봐도 돼? 가족 될 사람인데 어때서 그래? 가족 될 사람이든 가족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놔. 소리 지르기 전에. 나윤아.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하며 저를 놓아주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같이 다 저와 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이상해져서 저만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야, 진짜 대박 소름이야. 그럼 뒤에서 음침하게 그걸 다 알아보고 너 간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거야? 그냥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 그렇게 음침한 사람들인데 괜히 뭐라도 했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복수는 해야지.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둬.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남자친구는 그렇다 치고 일단 그 은행원 누나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은행에 신고하면 되나? 은행에 고발하고 금감원에도 민원 넣어. 그거 명백한 범죄야. 고객정보 사적으로 운용하는 거. 우성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다. 너 잘 헤어졌어. 그건 그래. 결혼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조상신이 도왔다 치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지만 저 역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지만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해당 은행에 고발하고 금강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일하는 도중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기에 전화를 무음으로 두고 안 받았는데 그 사이 전화가 무려 32통이 와 있는 거예요. 문자로는 부탁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당장 전화 받으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이야기 할지는 뻔했지만 대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싶어 전화했더니 가관이더라고요. 너 은행에 신고했어? 나윤아, 너 그거 진짜 잘못된 거야. 큰일 날 일이라고. 큰일 날 일 한 건 오빠 누나겠지. 그러게 왜 남의 계좌는 마음대로 조회해? 내 정보 안다고 그렇게 멋대로 조회해도 돼? 진짜 기가 막히고 소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정보 팔아먹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신고까지 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누나 큰일 났어. 조사받고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벌금까지 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나 때문인데? 오빠 누나가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잖아. 잘못된 일로 벌 받는 게 그게 내 탓이야? 전화하지 마. 오빠한테는 할 말도 뭣도 없으니까. 기대했던 대로 벌을 받게 됐다는 말에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똥 밟은 셈 치고 잊자고 생각하며 바로 주거래 은행의 월급 통장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회사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있다며 저를 부르기에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기에 전 남친이라도 찾아왔나 했어요. 그런데 웬 중년의 여자가 로비에 주저앉아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최 대리, 이분 알아? 네? 아니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야? 네가 최나윤이야? 나 우성이 엄마야.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설마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있자 그분은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내 딸 잘렸어. 너 때문에 내 딸 인생 망쳤다고. 탄탄대로인 내 딸 인생에 재뿌린값 내놔. 내 딸 인생 망친 값 내놓으라고.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좀 놓으세요. 놓긴 몰라.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뭐라고 신고를 해? 응? 그깟게 뭐라고 신고를 해? 해픈 년, 돈 해프게 쓰면서 내 아들 월급 축낼까봐 감시 좀 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는데? 우리 딸이 네 돈을 훔쳤어? 사기를 쳤어? 뭘 했다고 신고를 해? 책임져. 우리 딸 인생 책임지라고. 아유, 아주머니, 놓고 말하세요. 좀 놓고. 경비! 그야말로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멱살을 잡다 머리채를 잡아뜯고 이리저리 흔들며 살도 꼬집고 때리고요. 결국 신고받고 온 경찰에 나란히 실려가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고소했죠.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어서요. 결혼 전에 알아서 망정이지 그 집 구석이 그렇게 개판인 걸 결혼하고서 알았으면 어쨌나 싶더라고요. 회사에도 이상한 소문이 다 퍼졌고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지쳐갈 무렵 회사로 또 달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였죠. 그분처럼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비교적 차분한 표정으로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더라고요.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일로 찾아온 것 같아 회사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했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도 속상해 그러신 건데. 속상하다고 다 그런 짓을 하진 않아.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인식하지 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남들이 보건 말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구나 싶어 되따며 앉으라고 했죠. 누나가 은행에서 잘리고 벌금도 물었어. 누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직접 와서 사과하시긴 힘들어. 내가 대신 엄마랑 누나 목까지 사과할게. 제발 엄마 고소만 취하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전 남자친구는 전에 없던 진심 어린 얼굴로 사과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너무 매정하게 하긴 힘들더라고요. 엄마도 부모 입장에선 많이 속상하지 않았겠냐고. 그래도 직장까지 잘렸다는데 그쯤에서 그만하자고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고소는 취하했습니다. 다시 얽힐 일도 만날 일도 없길 바라면서요. 그 후 저는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아쉽지만 어쩌겠냐며 반쯤은 제 결혼을 포기한 것 같았죠. 남자가 없어도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에 굳이 결혼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없이 살던 저에게도 영화 같은 사랑이 온 겁니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취객의 주정에 당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남자가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제 일처럼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만하시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뭐야, 이 역 같은 것이. 넌 뭔데 참견이야, 어? 친구입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약주 많이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 보세요.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마시고요. 아이씨, 진짜 이 역 같은 것들이 씨파.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 믿는 남자가 나서자 취객은 금세 꼬리를 내리며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딜 가나 저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보답이라도 그 테이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한사코 괜찮다는 남자의 말에도 저는 고마운 마음에 나가면서 그 테이블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많지는 않은 금액이었고 제 입장에서도 이만하면 적당히 보답했다 싶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급하게 뒤따라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번호를 가져간 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함께 갔던 친구는 완전 영화 같은 첫 만남이라고 인물도 괜찮은데 한번 잘해보라고 바람을 넣었죠. 아닌 게 아니라 체격도 좋고 인물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들에게 대인 경험이 많으니 시작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안과 불확신을 모두 해소시켜준 것이 그 사람이었죠. 나윤이 네가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결혼하자는 이야기 안 할게. 결혼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주변에서 나이가 찬 남녀가 만났는데 왜 서두르지 않냐고 재촉했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속도로 갔어요. 그 사람은 배려심이 있었고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맞춰주었거든요. 의견 불일치라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취향이 없나 싶을 만큼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었죠. 그런 남자는 또 처음이다 보니 그냥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상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 남자를 6개월쯤 만났을 겁니다. 퇴근하다가 회사 앞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절대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는 어머님뿐 아니라 오빠한테도 해당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서로 생각하는 바가 좀 달랐나? 알아. 그냥 할 말이 있어 봤어. 바빠. 잠깐이면 돼, 나윤아.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반성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 이런 말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멍청했어. 너무 미련했고. 나윤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그 일 전까지만 해도 좋았잖아. 아니,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왔지 않나 싶어. 그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할게. 정말 조금의 여지도 없는 거야? 없어. 넌 후회 안 해? 안 해. 나 뭐든 할지도 몰라. 이미 했을지도 모르고. 미리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끼어들 셈이면 각오하고 끼어드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혹시나 전 남자친구가 허튼 생각을 할까봐 저도 단단히 경고했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사라졌죠. 순순히 사라지는 게 영 불안하긴 했지만 그 후로 나타나는 일이 없어 그대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전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연애다운 연애를 한 줄 알았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게 행복한 연애구나 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잘 맞는 구석도 많고 한쪽이 쿵 하면 다른 쪽이 짝 하는 연애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결혼까지 그 어떤 걸림돌도 없이 순탄했고 미국에 사시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됐는데 처음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건 혼인신고 문제였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 아이 생기면 하기로 했잖아. 그럴 생각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러다 아이 안 생기면 계속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바로 혼인신고한다고. 그래서 대출도 내가 받은 거잖아.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에 이자가 싼 회사 대출을 받아 제 이름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와서 사회생활이 좀 늦었고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고 집은 제가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혼인신고를 먼저 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주변 친구들만 해도 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살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남편도 결혼 전엔 그 의견에 동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했고 같이 사는데 굳이 혼인신고 안 해도 부부는 부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혼인신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 그냥 진짜 서로 법적인 보호자가 됐으면 싶어서 그래. 내 친구들은 다 결혼식 하자마자 혼인신고도 같이 했대. 그래? 물론 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나윤이 너한테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해. 내가 아직 못 믿어온 거야? 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별 생각 없던 거지. 정 그러면 혼인신고하자. 오빠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분명 이전에 형편없는 전 남자친구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워낙 당한 경우가 많다 보니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 내키진 않았지만 시까지 올렸는데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혼인신고도 마쳤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갑자기?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래. 너 전 남자친구 또 연락 오면 어떡해. 이미 차단했고 그 이후로는 찾아온 적도 없어. 갑자기 왜 그 사람을 신경 써? 말했잖아. 불안해서 그렇다고. 헤어지고 나 만나고 있는 상황에도 연락 온 사람인데 다시 한 번은 찾아오지 않겠어? 찾아와도 뭐 어쩔 건데. 나 그 사람한테 완전히 질려서 평생 비혼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오빠한테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불안 갖지 마. 지금 번호 나 대학 때부터 썼던 건데 바꾸고 나서 바뀌었다고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싫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전 남자친구 때문에. 오빠 불안해하지 않게 혹시 연락 오면 바로 말할게. 남편은 그래도 번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 목록에 보면 연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우기는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오랜만에 연락하게 될 상황을 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전화번호 변경을 요구한 이유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불안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 후 1년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회사로 또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연애가 끝난 지가 언젠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잊을만 하면 모습을 보이는 게 질릴 정도였어요. 애초에 상대도 하지 않고 외면하자 제 뒤를 급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지 마. 신고할 거야. 할 말이 있어. 너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후회해. 오빠한텐 들을 말 없어. 차라리 안 두고 후회하는 게 나아. 네 남편 이야기인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가려던 제 발길이 우뚝 멈췄어요. 그러면서도 전 남자친구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후회했지만요. 남편 이야기라고 해봤자 또 어떤 수작을 부릴 게 뻔하다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그랬더니 이번엔 제 앞을 가로막고 그러더라고요. 너 속고 있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말고 비켜. 진짜야. 하창민 그거 처음부터 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뭐? 진짜 개소리 한번 신박하게 하네. 1년 동안 고작 생각해낸 게 그거야? 우리 그렇게 허술한 사이 아니야. 오빠랑 나처럼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사이 아니라고. 괜한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그만 가. 야, 이 멍청아.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하창민한테 너 완벽하게 속은 거야. 부모님이 미국 산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걔네 부모님 지금 보령에서 모텔하셔. 너가 본 그 사람들 하창민 부모님 아니라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말았어요. 거짓말이나 수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아는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치밀한 거짓말을 하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보령에서 모텔을 하신다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게 아니라? 걔도 미국 갔다 왔다고 하지. 걔 가본 데라곤 태국, 베트남, 일본밖에 없는 애야. 태평양 건넌 적 한 번도 없다고. 여권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지. 너한테 그전 이력 보여주기 힘들어. 거짓말로 새로 만든 거야.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오빠가 내 남편을 어떻게 알고? 내 남편 뒷조사했어? 그건 아니야. 전 남자친구는 제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어쩐지 그 사람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하긴 힘들지만 아무튼 그게 진실이라는 것만 알아줘. 걔 연기하는 거야. 대학 때 연기 전공했거든. 너한테 퍽이나 진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부터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연기 전공자라는 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끼고 그저 그 이야기만 했죠. 그렇게 집으로 오자 먼저 퇴근한 남편이 근사한 저녁을 마련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어. 나 오늘 일이 빨리 끝나서 반차 쓰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이거 다 준비한 거야. 요즘 나윤이 너 야근으로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짜잔, 삼계탕이야. 평소 같았으면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방방 뛰었을 텐데 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그럴 기분이 안 났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았을 거고요. 그걸 알았는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짚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피곤한 거야? 응, 그냥 좀 피곤하네. 어떡해. 오빠가 애써 준비해준 건데 나 먹기 힘들 것 같아. 얼른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얼른 쉬어. 내가 이건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이따가 배고프면 그때 먹자. 아니야, 오빠는 먹어. 나 먼저 씻고 누울게. 약 사다 줄까? 그냥 잠 좀 자고 싶어. 그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가 믿는 게 눈앞에서 절 위한 저녁을 차린 남편이 아닌 온갖 수작을 부리며 재결합을 노리던 전 남자친구였다는 것부터가요. 분명 개소리라며 무시해버려야 할 말에 휘둘려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아닌가, 미련한 짓에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아닌가 두려웠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전 남자친구에게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전 이미 결혼을 했고 제가 믿고 신뢰를 지켜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아직도 안 헤어진 거야?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살겠다고?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드는 거냐고. 오빠, 제발 그만하자. 우리 끝난 사이야. 나 지금 행복해. 남편은 나한테 둘도 없이 잘해주고 나도 그 사람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나가주라. 어? 제발. 그 말은 좀 충격이네. 그 말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지. 일부러 너 행복에 방해가 되려는 건 아니야. 내가 진실을 아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무슨 진실? 대체 무슨 진실이길래 그렇게 질질 끌어? 말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말을 하든가. 왜 사람 미치게 만들어? 그간의 답답함에 저도 모르게 울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윽박 지르다시피 내지르자 전 남자친구는 움찔하더니 제가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시킨 거야. 뭐? 내가 창민이한테 시킨 거라고. 너한테 접근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내 남편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미안해 나유나. 나는 네가 나쁜 남자한테 한번 데였다 오면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자식한테 부탁한 거야.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지. 똑바로 말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진짜로 오빠랑 창민 오빠가 처음부터 짜고 치는 판에 내가 있었던 거라고? 전 남자친구는 길에서 하긴 힘든 이야기라며 저를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남자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말했던 이력, 가족 관계,
전공,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은 것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니 그렇다고 생각하지. 누가 남자친구 학교 찾아가 졸업 증명서 확인하고 부모님 신분증의 가족관계 증명서랑 비교를 하겠어요. 처음엔 된통 당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다 보면 너도 내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놈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결혼하고 헤어지면 더 아프지 않겠냐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했더니 이번엔 재산 분할할 수 있을 만큼 살아야겠다는 거야. 그럼 대체 나는 언제 나윤이 너랑 다시 재회하고 만나라는 건지. 기가 막혀서 그건 안 되겠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랬더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 저는 제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은 잠자코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야. 너 그 자식한테 속아도 단단히 속고 있어. 그 자식 그렇게 대단한 사랑꾼도 아니야. 그 전에 만난 여자애들만 해도 한 트럭은 되고 여행은 동남아 일본만 갔던 이유도 다 여자 만나서 놀려고 간 거였어.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더니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이것저것 만지더니 음성 몇 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냥 좀 즐기다가 나한테 보내면 돼. 진짜 비싸게 굴어서 미치겠다니까.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 진짜 영영 헤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대체 어떤 애길래 그렇게까지 절절매해. 여자 많잖아. 아무나 좀 만나봐. 남자가 가오도 없이 여자 하나에 매달리는 거야? 너가 나윤이를 몰라 그래. 걔 완전 진국이야. 다른 여자 만나봐도 나윤이만한 애가 없더라. 그러니까 창민아, 너가 좀 이 세상엔 김우성 같은 남자는 없구나.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에 들게끔 좀 해봐.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 보통 폼이 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수당은? 나윤이만 돌아오게 하면 내가 뭐든 해줄게. 너 전에 셀렉에 3번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걔 내가 먹게 해줄게. 됐어. 걔 이미 먹었지. 그거 말고 나 한 500만 해줘라. 그걸로 동남아 파티나 갔다 오게. 뭐 500? 더럽게 비싸게 노네. 알았어 임마. 일이나 똑바로 해. 도저히 제 남편이라고 믿기 어려운 더럽고 초잡한 내용이 오고 가는 기록이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하는 이야기 들으니 전 남편도 여자가 나오는 룸사롱에서 좀 놀아본 것 같았습니다. 만나는 동안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두 사람 간에 언쟁이 좀 있는 음성이었죠. 왜 대체 안 헤어지는 건데? 이제 적당히 헤어질 때도 된 거 아니야? 뭘 모르네. 원래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아픈 법인 거 몰라? 된통 당해서 너밖에 모르게 해주라며. 그럼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결혼 이야기는 또 뭔데? 결혼은 왜 해? 그냥 연인이었을 때 차이는 거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랑 같아? 야 임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 없이 완벽하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봐봐 친구야, 처음 취객 시나리오부터 내가 짠 거 아니야. 내가 연기 전공에 그때 시나리오 작법까지 공부했으니 그런 극적인 만남이 가능했던 거라고. 너도 기가 막힌 작전이라고 엄지 세우지 않았어? 그거야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대체 언제 돌아오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원래 공들인 약이 쓰고 효과는 좋은 법이란다. 그리고 마지막 음성이 전 남자친구가 말한 재산 분할에 관한 음성이었어요. 더는 안 돼.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야, 재산 분할은 받아야 나윤이도 타격이 있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500 해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무슨 재산 분할? 재산 분할하면 내가 너한테 반띵 해줄게. 그럼 됐지? 야, 내가 지금 돈이 아쉬워 그래? 내가 아쉬운 건 나윤이 하나라고. 알고 보니
걔 돈 엄청 많더라. 모아놓은 돈도 많고 월급도 장난 아니야. 너 알았어? 얼추 알기야 알았지.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데 뭐 얼마나 많은데? 일단 부부로 지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 그러면 최소한 수천 원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리고 생각해봐라. 이혼하려면 뭐 낌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바람나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안 되고 내가 위자료 줘야 할 판인데 그건 안 되지. 아이, 그러니까 너는 왜 결혼을 해가지고 그건 좀 아니라고 했었잖아. 기다려봐. 내가 확실히 물어다 줄 테니까. 전 남자친구가 들려준 음성이 끝나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무지 믿기 힘들었지만 그건 분명 남편 목소리가 맞았어요. 첫 만남부터 모든 게 남편이 짠 시나리오였고 제가 거기에 보기 좋게 걸려들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죠. 이 자식 내 연락 끊어버린 거 보면 그 돈 주기 싫어 그런 것 같아. 너랑 이혼한 후에 재산이라도 나눠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윤아, 속아 넘어가지 마. 그 자식 너한테 진심 아니라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남자친구도 남편도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스럽고 역겨웠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뒤따라왔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죠. 집에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현관까지 마중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뺨부터 후려쳤어요. 아이, 나윤아! 김우성, 알아 몰라. 차가운 목소리고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주체없이 쏟아지는데 그냥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 변명이라도 할 기회를 줘. 무슨 기회? 무슨 변명? 짜고 치는 고스톱에 끼어들어 보기 좋게 당해주니까 재밌었어? 재밌어서 나랑 결혼까지 하고 같이 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우성이 그 자식이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결코 가볍기만 한 거 아니었어. 내가 우성이 연락을 끊은 이유가 뭐겠어. 더는 그 자식 부탁 듣기 싫어 그런 거였어. 인정할게. 처음엔 우성이 부탁받고 시작한 일 맞아.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모처럼 연기해볼 생각에 들뜬 것도 맞아. 근데 너 만나고 마음 바뀐 거야. 너를 만나고 내가 다 바뀌었어. 닥쳐. 그랬으면 적어도 마음이 바뀐 그 순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오빠는 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날 갖고 논 것뿐이야.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비참해. 미치도록 비참해. 남자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나한테 나타난 맞춤형 남자인 것 같은 오빠 때문에 행복해했던 그 모든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쪽팔려 죽겠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진심 알아줄래?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 우성이 그 자식이 자꾸 만나자는 것도 싫었고 자꾸 헤어지라고 이용 종용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뭐든 할게 나윤아. 내가 나가. 나윤아. 더러워. 나윤아. 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더럽게 놀았으면 날 두고 룸사롱 여자를 대가로 내기를 했겠어. 얼마나 더럽게 놀았으면 날 넘기는 대가로 동남아 파티를 가겠다고 돈을 요구해. 오빠 진심 같은 거 관심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윤아.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제발 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나가! 저는 손에 잡히는 걸 죄다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자
놀란 남편은 그제야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문을 잠그고 안방에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밤새 울었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게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빌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하는 말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변호사부터 찾아가 상담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사기, 혼인 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억울하다는 듯 그러더라고요. 아이, 나윤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그럼 적어도 나는 빼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도 꼼짝없이 당하고 있을 건데.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전 남자친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낭심을 그냥 세게 걷어차버렸죠. 억소리를 내며 고꾸라지는 전 남자친구의 등짝을 한 번 더 밟아주며 그랬어요. 맞은 거 억울하면 너도 소송해. 뭐든지 기꺼이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찾아와서 그딴 개소리 짓거리면 그땐 그냥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그 많은 소송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사기로 확정된 후 혼인 취소 소송까지 길기도 길고 그만큼 너무 괴로웠죠. 남편은 끝까지 사랑이라 우기며 혼인을 유지하려 했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최소한 처음부터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었으면 다른 식으로 만났더라면 후회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로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추접스럽게 논 사람이란 걸 안 후로는 후회는커녕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불결하고 후회스럽기만 했죠. 병원에 가서 성병 검사도 했지만 다행히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잠복기라는데 저는 남자 잘못 만난 죄로 평생 그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숱한 소송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그냥 혼자 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생각이라며 결혼하면서 마련한 집은 팔아버리고 좀 더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끈질긴 연락에 전화번호도 바꿨고 오래 다닌 회사도 이직했고요. 세상에 결혼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여자들도 많지만 저같이 남자 복이 지지리도 없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결혼 못하고 남편 없다고 인생 망하는 것 아니니 저만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겨우 지옥에서 탈출한 제 앞날에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